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위부 이재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로드웨이 완성 파급 효과는 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자,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부장님, 일단 어제 발표가 됐고요. 뭐 두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이 선정 이유들도 좀 짚어주세요. 네, 뭐 기존에 발표가 됐던 뭐 광명, 시흥 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들은 아예 뭐 고려 자체도 안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예상이 됐었던 지역이랑 좀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이제 서울이랑 가까워서 입지가 좋아서 이번에 택지들을 선정한 가장 기준이 됐던 게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입지가 가까운 두 곳을 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내에서 또 공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서울권에서도 좀 1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신도시 뭐 자족 기능을 높이고 교통망 대책이 뭐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서울에서 가깝다는 점이 가장 제 고려 요인이었던 것 같고 광명 시흥이 정말 유력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 또 상당히 좀 놀랍고요.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신도시들이 이제 주로 동남 쪽에 있었잖아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맞춘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뭐 고려를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실 6월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일정이 지금 많이 앞당겨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네, 뭐 원래는 한 최대 12월까지는 뭐 발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앞당겨져가지고 지난달에 뭐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그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좀 공급 신호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분석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기존에 어차피 이제 신도시 발표를 3차로 나눠서 했는데 그 자체가 뭐 이제 뭐 먼저 발표한 지역들 좀 반응과 집값 동향이라든지 뭐 규제에 따른 효과를 좀 보면서 순차적으로 좀 필요한 적소 지역을 고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3차 발표까지 다 끝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사실 이제 우선적으로는 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집값이 뭐 상당히 좀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오르는 그 기미가 나타나니까 정부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좀 조개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시기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집값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대책들을 많이 내놨지만 그게 사실상 집값 오히려 뭐 상승으로 좀 가는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제 이 신도시가 잘 되려면 이 성패 그 요건은 바로 이제 교통이 될 텐데 지금 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나왔죠? 네, 뭐 고양선 대표적으로 신설을 해서 좀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하고요. 기존 지하철도 좀 연장을 하고 슈퍼 BRT 그 간성 급행버스도 좀 늘린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신도시가 좀 소외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까지 지하철 연장선을 좀 연결을 하도록 뭐 이렇게 배려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가령 이렇게 교통망을 많이 늘리면 앞으로 이제 서울 도심에 몰리게 될 교통량은 좀 어떻게 될까? 기존에도 지금 지하철에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출근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교통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정작 이제 교통망을 좀 개선을 해놨는데 차량이 많이 몰려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 이제 다 몰리니까 그 교통된 거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는 직장 수요들이 많이 이제 그 배치가 되는 거니까 교통망을 넓히면 직장 수요가 흡수가 돼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기는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베드타운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는 계획,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에 뭐 100%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를 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정책들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좀 잘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향 창릉은 서울 강북권에 이제 수요를 흡수하고 그리고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권에 수요를 흡수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 새로운 교통지역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어서 일단 앞으로 이제 잘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면 이제 두 지역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는 또 우수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지역의 입지적인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자체가 좀 교통망 실패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들 대체로 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지역들은 아주 뭐 압도적으로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토지 보상 시기는 좀 어떻게 돼요? 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뭐 주민 공람 이후에 전개가 될 텐데 보상비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대토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앞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는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한 3년 정도 후면 분양을 뭐 진짜 오래 걸리는 거는 10년 지나도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 정도 이제 분양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소규모 택지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분양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은 한 2023년부터 이제 좀 들어갈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이제 나온 거고요. 문제는 공급 가격에 대한 그 우려가 없는지 그 여부입니다. 앞서서의 그 신도시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이고 좀 뭐 소송 분쟁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앞서서의 그 선정 지역들도. 괜찮은 거예요?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서울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그게 뭐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때는 뭐 서울에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뭐 서울의 집값이 싸다면 또 고려를 할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서울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 결국 선호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반사적으로는 또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2기 신도시를 육성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좀 생기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도 뭐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그 지역들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런 숙제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모두 다 수도권의 이제 서울 외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외곽은 외곽이고 서울은 서울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삼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입지가 좋아서 공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대체로 전문가들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그동안 말씀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직주 근접성을 고려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급은 어차피 뭐 2023년 뒤 뭐 길면은 뭐 10년 넘어갈 수도 있고 수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의문이 생기고요. 기존 신도시 뭐 2기 신도시라든지 뭐 추진이 잘 안 된 경우를 그 수요자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잘 될까 하는 뭐 추진이 잘 될까 뭐 지역 민원이라든지 보상비 문제 뭐 이런 게 해결이 잘 될까 하는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만 신도시 건국 계획이 이번에 처음 발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미 발표됐던 건데 이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소재인데 이 소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그 하락폭이 둔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 어떤 크게 뭐 효과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부 이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님은 보고 있는 거고, 서울과 지금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해소되기는 쉽지가 않을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현 정부 정책을 볼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그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너무 심했잖아요. 특히 이제 갭 투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투기 수요가 분명히 시장을 교란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해서 경종을 시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뭐 경종을 올린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물가도 계속 떨어지면 이제 디플레이션 뭐 부작용이 있듯이 부동산도 물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특히 지방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규제가 필요한 투기 지역에 좀 정책을 집중하는 그런 점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이제 공급 측면만 따로 보면은 이게 참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뭐 신도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둘 중 하나인데 결국 성공해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성공한다는 거는 결국 서울 집값은 잡겠다는 의미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제 수도권 이제 전국적인 수요는 한정이 돼 있고 수도권이 그만큼 발전이 되면 지방 수요가 이전을 해서 지방 불균형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서울에는 학군이랑 직장 수요 뭐 거기다가 이제 이들을 좀 전월세로 수용을 하는 가수요들이 있잖아요. 학군이 과연 이제 신도시를 이전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겠어요?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수요가 아마 옮겨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가수요도 조금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학군이 어차피 안 옮겨가니까 직장 수요 뭐 교통망이 좋은 뭐 신도시만 좀 옮겨가서 그쪽만 좀 잘 되고 나머지 좀 그 소외된 신도시는 좀 낙후되고 뭐 이런 좀 양극화가 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학군이 어차피 그 지방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 그 지역 학군도 발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좀 신경 고려를 해서 공급은 좀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정책 기조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효율성을 좀 높여가지고 정책 규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이 내일이면 2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서울의 그 주택 수요를 좀 잡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장님 생각에서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서울의 수요를 잡는다는 거는 그게 급진적으로 추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잘 된 거는 최근 수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신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성과를 한번 짚어본다고 치면은 분명히 이제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규제를 시행을 해서 안정화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좀 이런 부분을 너무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효과를 높이려고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공고까지 내세우고 나중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정책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산업이부 이재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이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렵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의 그 신도시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이번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길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